골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절의 종류 먼저 손가락 뼈부터 보겠습니다. 베넷골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요 손오리뼈 몸쪽에 요 가까운 쪽 여기서 일어나는 골절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베넷골절이라 부릅니다. 엄지손가락의 손오리뼈 몸쪽 골절과 노뼈 쪽 탈구가 동반된 관절 내 골절.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 강한 충격이 가해져서 엄지손가락이 벌어지면서 골절이 일어납니다. 우리 넘어질 때 이렇게 손 펴고 짚을 때 있잖아요. 그죠? 손 펴고 짚을 때 보면 생각해 보시면 한번 자기 손바닥 해서 넘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질 때 엄지손가락 쪽으로 체중을 많이 싣거나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외력을, 직접적인 외력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골절되고 노뼈 쪽으로 이렇게 탈구가 되는 골절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에서는 여기가 특히 많이 골절이 됩니다. 이쪽이나 이런 데는 딱 두드려 맞지 않는 이상 이쪽 골절이 되진 않지만 이쪽은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움직이고 이러니까 뼈가 부러지면 이쪽이 골절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 그 강한 충격이 가해져서 골절이 되고 엄지손가락 장애로 일상생활 동작이 불편하더라. 엄지손가락이 손에서 기능적인 능력이 약 50% 정도 되니까 엄지손가락이 골절되면 되게 불편하겠죠. 다음으로 흔한 골절이 복서골절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복싱 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에게 잘 일어나는 골절입니다. 주먹을 쥐인 상태로 벽이나 딱딱한 물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때 손가락에 골절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골절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녀석이 제 때는 두발 단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소개팅을 한다고 막 되게 머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제 때는 그 머리가 이렇게 앞머리에 재서 3cm보다 길면 자른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스포츠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머리 조금이라도 길어 보이는 게 뭐 자기 딴에 멋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르고 있다가 그때 지도 그 주번 선생님 뭐 이런 주임 선생님이 학년 주임 선생님 같은 분이 단속해서 머리 깎아라 몇 번 주의를 줘도 안 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리깡으로 머리 중간을 이렇게 조금만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는 그 길에 맞게끔 거의 깎아야 되는데 삭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나가자마자 뒤쪽에 이렇게 게시판을 주먹으로 빵 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손이 아파가지고 아이고야 이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되게 막 약 올리고 웃죠. 머리도 깎이고 팔도 부러졌다. 뭐 여튼간에 병원 가서 사진 찍어 보니까 이쪽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쪽 골절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먹을 칠 때 왜 골절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요 라디우스하고 울라잖아요, 그죠? 울라 쪽은 여기서 손목에서 관절을 안 하고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고 이쪽까지는 이렇게 체중을 라디우스로 그대로 먹는데 네다섯 번째는 이렇게 체중을 그대로 받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되어서 뒤에 받칠 데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잘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면 제가 이렇게 요 골절돼 본 적 있는 사람 물어보면 아마 있을 건데 뭐 어디에 벽에 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골절이 일어나고요. 펀치 같은 거 칠 때도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망치 손가락 골절이라고 해서 이 말렛이라는 게 망치 이야기하거든요. 외국의 요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게 같은 거 이런 거 깨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망치들을 말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손가락 굽어진 게 망치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망치인지 이 망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만한 망치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것을 말렛이라 부르는데 그 형태로 삶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요것은 그 손가락 평근의 먼 쪽이 끊어지면서 생기는데 얘는 어떻게 잘 끊어지냐면 이렇게 공놀이 같은 거 할 때 공 받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 받고 손끝으로 받게 되거나 아니면 야구 방망이 쥐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손 쥐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공이 요 방망이 쥐고 여기 부딪히거나 여기 부딪히면서 잘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쪽 마지막 손가락 끝마디를 펼 수가 없으니 이렇게 망치 형태로 생긴다라고 해서 망치 손가락 그 추지라고 망치 추자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심하면 요 PIP가 이쪽에서 쭉 당기면서 탄력이 강해져 가지고 하이퍼 익스텐션이 돼서 이렇게 백조목 변형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백조처럼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나중에 한번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조처럼 생겼다라고 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백조목 변형이 나타나더라. 망치손가락 변형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백조목 변형이 생긴다. 두 번째 여기가 끊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손의 골절에 대한 물리치료 손가락이죠. 고정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수술 후 조기에 운동한다. 손은 상당히 가동성이 큰 그 형태의 우리 조직이기 때문에 조기 운동을 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고정하지 않은 정상 손가락 혹은 고정한 쪽 손가락의 몸쪽이나 몸쪽 관절 중 움직임이 가능한 관절부터 능동운동. 유착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인근 관절을 움직이고 그 손 고정하지 않은 쪽에 움직여서 그쪽의 주변 부위에 유착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관절 광직 부종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늘 이야기하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등척성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유지시켜주는 수준에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손 근육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빠지면 참 이렇게 돌아오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빨리 운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 말레핀과 같이 이런 부분 끝에 끊어져 가지고 여기 테노라피아 했을 때는 여기 쓸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운동하다가 툭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여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정기간 후에 물리치료, 관절강직 근 힘줄 인대 구축 방지를 위한 신장 운동, 가능한 조기의 실시 운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정가동 범위 운동, 뭐 이렇게 악력계 같은 것들 근력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 요 뭐 그렇게 타이트한 거 아니고 살짝 누르면 되는 정도의 거 하거나 이런 것들. 자극도 줄 수 있고 약하게 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손으로 좀 정교한 것들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펭귄 같은 거 뭐 이렇게 만들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손목골절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골절입니다. 콜레스 골절 이거는 별 2개 쳐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이고 여러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콜레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콜레스라는 사람이 이 골절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되더니 이런 손상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케이스 발표해서 콜레스 골절이 그렇게 이름 붙었습니다. 손바닥을 짚고 넘어질 때 간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절로 이쪽에 그 손목에 요 부위가 골절되는데 여기를 바로 닿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손바닥 짚고 탁 넘어지는데 이렇게 짚고 넘어지는데 그 간접력으로 이렇게 골절이 되는 거고 노손목 관절에서 1.5인치 이내에서
가로 방향으로 골절된다. 1.5인치니까 약 4cm 정도 수준에서 가로 방향으로 골절된다. 노뼈 먼쪽 골절의 90%를 차지한다. 노뼈에서 먼쪽 골절에서 우리 손목 요 근처에 부러진 거의 대부분은 콜레스 골절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콜레스 골절이 되고 나면 요 골편이 도살 쪽으로 손등 콜레스 플렉처는 골편이 도살로 오더라. 그래서 콜레스 골절은 도살로 전이되더라. CD 전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제가 콜레스와 뒤에 나타나는 요 스미스 골절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손등으로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 골편이 어디로 오나 이랬는데 이때는 골편이 앞쪽으로 가고 콜레스는 뒤쪽으로 갑니다. 콜레스는 도살로 가더라. CD 전이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노뼈 먼쪽에 골편이 뒤쪽 전이 되고 그리고 아래팔 먼쪽 부분에 부종에 의해서 변형되고 포크형 변형이 나타나더라. 골다공증이 빈발하는 중년기 이후에 여성에게서 호발하더라. 골다공증이 나타나면 뼈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때는 언제? 에스트로겐 감소가 줄어드는 중년기 이후에 폐경기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콜레스 골절을 물을 때는 이것이 핵심적인 단서이지만 뒤쪽 전이 포크형 변형이 핵심적 단서이지만 이런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작은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손목의 통증, 변형, 부종, 그리고 손이 약해지는 것을 호소합니다. 합병증으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중신경이 중간으로 지나가는데 정중신경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어깨 동반 손상, 넘어지면서 탁 짚으면서 넘어지니까 어깨도 손상당하고 긴 엄지평근 힘줄 이런 쪽도 같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분류압과 부종류압이 나타날 수도 있고 관절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크삽 모양이라고 하는데 포크삽 모양 저는 이거 좀 애매합니다. 이거 포크를 이렇게 놓으면 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생겨서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자, 스미스 골절. 그 다음 많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 넘어질 때 손 짚고 많이 넘어지니까 손목 관절 주위에서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콜레스 골절, 손바닥으로 거의 짚고 넘어지죠. 간혹 자기 몸 중심도 잡지 못해서 손목으로 짚고 넘어지는 경우, 너무 급하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손등으로 짚고 넘어지는 경우에는 요 반대쪽으로 면 쪽이 요 앞쪽으로 이렇게 전이 되거든요. 손등으로 탁 전이 되면서 이렇게 부러지면서 이렇게 옵니다. 이것은 스미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요 손등으로 짚고 넘어지는 경우가 드물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넘어져 봤죠? 자기 넘어진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넘어질 때 손바닥 짚고 넘어지지 손등 짚고 넘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골절의 발생 빈도도 상당히 드뭅니다. 젊은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젊은 사람들의 활동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손등으로 짚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역콜레스 골절, 넘어지는 게 골절 방향이 반대로 가니까 역콜레스 골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노뼈 먼쪽이 앞쪽 전이 되거나 정원삽 모양이라고 해서 정원삽 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콜레스 골절 엑스라이 사진이고요. 요거는 스미스 골절의 사진입니다. 이 도살 쪽으로 가면 콜레스, 앞쪽으로 스미스, 옆쪽으로 가면 파톤, 골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거 무슨 골절일까요? 손목뼈가 변형되었지요. 골절되면 변형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어디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도살 쪽으로 가 있지요. 이것은
콜레스 골절이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움푹 내려가 있죠, 그죠? 요 손바닥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미스 골절입니다. 정원삼 모양 요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모르겠습니다. 자, 그 손목 부위에 콜레스 골절이나 스미스 골절이 되게 되면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슈덱 아트로피라고 해서 이것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통증이 계속적으로 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골절, 탈구, 염좌 등 외상 후에 통증이 소실될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원인 불명의 통증이 지속되더라. 이제 당신 괜찮아졌어요 라고 했는데도 이 통증이 계속 나타나더라 이런 겁니다. 주로 손발 부위에 나타나고요. 그 손상 부위는 자각통, 통증, 부종, 피부색의 변화, 약간 푸른색을 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부 감각이 과민, 관절 운동의 제한, 색깔이 약간 푸르게지고 약간 촉촉해지기도 하고 붓고 통증이 있고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옷이 되어도 통증이 있고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지속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팔, 다리 전체로 이완되고 강직 상태가 됩니다.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더 프록시말하게 나타나서 그 증상이 올라갑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 엉성증, 골다공증 증상이 약간 나타나고 원인은 아마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로 되게 긴장해 있는 스트레스 상태일 때 우리 싸운다 이렇게 할 때 교감신경이 흥분된다, 편안하게 쉰다 라고 할 때는 교감신경이 다운되고 부교감신경이 증가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 교감신경 우리 싸우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 작은 통증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경증은 자연 치유되기도 하나 중증은 물리치료나 교감신경 절제술을 합니다. 이럴 때는 물이나 이런 걸로 통증을 조금 더디게 하거나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슈덱 아트로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손배뼈 골절, 주상골, 배 모양 단주, 배 모양에서 골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목뼈를 펴 및 노쪽 구피만 위치에서 손바닥을 짚고 넘어져서 발생하더라. 손목뼈를 펴고 노쪽 구피하게 되면 얘가 손배뼈가 골절될 때 가장 압박받기 좋은 위치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목 관절의 편각도가 90도 이상일 때 발생, 손목이 상당히 많이 젖혀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젊은 연령층의 성인 남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면쪽 노뼈 골절의 10분의 1 정도, 그리고 손목뼈 골절의 60%, 손목뼈가 부러졌다. 거기에서 대부분 50% 이상은 요 스카포이드가 잘 부러집니다. 자, 그러면 요 스카포이드가 왜 잘 부러지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네. 요 보면 요 스카포이드거든요. 요 손배뼈가 여기 엄지손가락이 있고요. 엄지손가락이 있죠. 이게 스카포이드이고 손목이 뒤로 젖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공간이 줄어들겠죠. 손목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니까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노 쪽으로 가니까 굽혀지고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아까 그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해서 되게 요쪽이 골절되거나 여기 골절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 손배뼈가 골절되느냐를 봅시다. 이쪽에 라디우스는 되게 큰 뼈이죠.
손을 팍 해가지고 압력이 가면 이쪽 엄지손가락 쪽에서 부러지지 않았다면 이 베네골절에서 얘가 여기서 압박력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부러지는 골절이 콜레스라든지 스미스라든지 크겠지만 스미스는 손등이니까 콜레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압박력을 거의 다 소진해야 될 겁니다. 힘을 크게. 그런 경우에 이 뼈는 큰 뼈니까 뒤로 밀려가도 강력하게 시키는데 이 뼈는 작은 뼈니까 압박되어서 골절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손목으로 팍 집으면 이 뼈들이 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다른 뼈들은 공간도 있고 하니까 골절될 수 있는 공간이 남는데 얘는 그대로 밀려서 여기 큰 뼈 사이에 중간에 끼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카포이드가 손에서 가장 골절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뼈에 비해서 이 큰 뼈 사이에 있는 중간에 끼인 뼈가 스카포이드라서 그렇다. 해부학적 상황으로 보여드렸고요. 합병증으로는 무혈성 개사, 이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가지 않아서 썩더라. 근이 아까 손목뼈에서 가까운 쪽 3분의 1 골절 시에 흔히 발생하더라. 그리고 분류압, 부정류압, 퇴행성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손배뼈 골절이 되게 되면 지각적으로 해부학적 코담배갑 부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고요. 피부색 변화, 근위축 등이 나타나고 만져보면 온도가 뜨뜻하게 염증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눌러보면 압통 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골절되었으니까 ROM 제한되거나 쥐는 힘들, 손을 이렇게 외전시켰을 때 통증이 엄지손가락 외전시켰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요 왼손 오른손 보면 이쪽은 코담배갑이 잘 나타나는데 이쪽은 지금 코담배갑이 잘 보이지 않죠. 이렇게 스카포이드 골절되어서 손배뼈가 골절되어서 이 안에 있는 손배뼈가 골절이 되어서 부어서 그렇습니다. 물리치료 고정기간 동안에는 가동 가능 관절은 운동을 해줘라. 손목은 쓰지 않겠지만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손가락 관절들 나머지 부위는 운동을 해라. 하지만 어깨 관절 할 때도 요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손목으로 짚으면서 여기는 뼈가 부러졌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인대가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굽관절, 굽힘편, 엄지손가락, 나머지 손가락들 주변 관절 부위에 운동해줘라. 고정 이후에는 파라핀, 손가락 이런 쪽은 파라핀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상지역 같은 거에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 신장 운동을 하고 되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그리고 마사지, 운동 치료 같은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아래팔 쪽에는 손목 쪽에는 아래팔 엎침과 뒷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 마시거나 숟가락 쓰거나 이런 것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펴서 해줘야 합니다. 저항 운동으로 주변 관절에 힘을 길러줄 수도 있겠고요. 부종은 탄력 붕대 같은 것 감아가지고 팔을 올려서 아니면 팔 올리기 있기 힘드니까 슬링 같은 거, 팔걸이 이런 거 목에 탁 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손가락과 손목 관절을 운동해주고 부드러운 아래팔 엎침과 뒷침 운동을 해주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손가락 펴 운동, 손목 관절 펴 같은 것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손목 관절이 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발기기 자세로 하면 그 내발기면서 손목이 이렇게 뒤로 펴지는 동작이 되겠죠. 그림의 엉망입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체중 부하를 위로 이렇게 몸을 올리면서 체중 부하를 조금 더 증가시켜 줄 수 있고요.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그럼 체중 부하가 무릎에 많이 걸리고 여기는 낮아지는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겠죠. 좌우측에서 왼쪽으로 체중 많이 실어주면서 왼쪽에 가동 범위 더 낼 수도 있고 체중 부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간의 슬림 같은 거 걸어가지고 적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ADL 훈련 그 사람이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